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친박 의원들 주말 내내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청와대와 친박 의원들은 유승민 물러나라. 유승민 원내대표 정작 본인은 물러설 이유가 없다라면서 버티고 있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평택에서는 새누리당의 최고위원들의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최고위원 회의에 친박 최고위원인 서청원 의원과 이정현 최고위원은 현재 불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친박 최고위원들은 오후 3시에 최고위원 다시 소집했습니다. 열자,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를 논의해보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친박과 비박의 그 갈등이 가장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가장 발빠르고 정확하게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1면 김으로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김. 대통령을 이길 순 없지 않나. 유승민을 감쌌던 김무성 대표 이렇게 기류가 바뀌는 건가요? 김무성 대표와의 통화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김무성 대표가 자진 사퇴를 권유하는 것에 대해 완강히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유승민 원내대표와 통화한 뒤 서청원 최고위원과도 통화해 사퇴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관련해서 서청원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알아야 한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 1면입니다. 유승민 거취 놓고 일촉즉발. 어디와 어디가 일촉즉발인지 아시겠죠? 친박과 비박이 지금 일촉즉발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김태훈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 원내대표 사퇴를 논의할 의원총회 소집을 위해 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주말 사이 정치부에서 확인해본 결과 여러 차례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는 여당 원내대표는 필요 없다는 게 박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다. 여당 원내대표 필요 없다는 게 박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다. 무서운데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1면입니다. 여당 지도부 유승민 사퇴로 가다. 새누리당 최고위원 8명 중 4명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도 유 원내대표에게 지금 상황이 이 대표직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정치면 소개해드리죠. 친박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데 비박은 무슨 권한이냐 발끈했답니다. 도대체 뭐라고 말했길래 유 버티면 다 죽는다. 친박 의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금처럼 계속 버티면 다 죽는다. 그 가운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치 생명의 기로에 섰습니다. 드릴 말씀 없다. 대구를 찾은 유 원내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 없다. 자, 다음은 주제를 조금 바꿔서 한겨레 신문 소개해드립니다. 한겨레 신문 2면입니다. 일본의 후지 TV가 한국인 학생의 발언 자막을 날조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실제 한국인 고등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화가 일본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정말 많이 방문해주는 것 같아요. 라고 한국말로 말했는데 정작 후지 텔레비전의 일본어 자막은 일본이 싫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한국에 고통을 줬지 않았나요? 라고 방송이 됐다는 겁니다. 후지 텔레비전 이거 왜 이랬습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 31면 사설입니다. 친박 비박 배신의 정치 국민들이 심판해야 된다. 친박, 비박 모두 할 것 없이 국민이 심판해야 된다. 서울신문 비판하고 있고요. 이어서 중앙일보 31면 만평에는 이런 만평이 실렸습니다. 박용석 만평입니다.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쓰러지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멱살을 부여잡고 정신 차리시오 유공.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존재가. 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요,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 평택에서 열리고 있는 최고위원회의 분위기와 그리고 비박과 친박과 더 나아가서 대통령과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보이지 않는 기싸움, 그 긴박한 일촉즉발의 순간에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월요일 아침 돌직구쇼입니다. 오늘도 저희 열심히 한번 달려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는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과연 대통령을 필두로 한 친박 의원들이 유승민 의원을 밀어낼 것인가?
아니면 버티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수성에 성공할 것인가의 주제일 겁니다. 그런데 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아시면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좋은 뉴스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른바 하반기에 달라지는 뉴스들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자, 2015년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뉴스 오늘 처음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하반기 바뀌는 제도 1번 계좌 이동제가 시행된다. 계좌 이동제 하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은행의 계좌를 바뀌면요. 그 은행 통장으로 설정돼 있던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따라줘서 바뀌는 계좌로 옮겨간다는 아주 편리한 계좌 이동제가 시행된다는 점. 두 번째, 드디어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가 됩니다. CCTV 설치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뭐 국회의원들 말이 많았는데 결국 통과됐고 하반기부터 바로 어린이집에 CCTV가 의무 설치되니까 애기 엄마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바. 세 번째, 한시적 전기료 인하. 요건 좀 제가 물어봐야겠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자 정승희 위원님. 제가 알기로 한전의 예산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웬일로 또 전기료를 내린답니까? 전기요금 매년 올렸죠. 예. 그리고 어떤 때는 한 해에 2번 오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상 전기요금은 원가에 못 미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째서 내릴까요? 전기료를? 예, 올해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 동안 가정용 전기요금이 한시적으로 내리는데요. 예. 4인 도시가스 기준으로 월 평균 8,368원이네요. 많이 내리네요. 예, 약 14%, 약 10,000원 가까이 내리면 적지 않은 금액이 내리는 건데요. 한전이 흑자를 봤기 때문입니다. 예. 한전이 2013, 2014년도 2년간 그 공공개혁에 성공해가지고 연속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고요. 예. 흑자 영업이익이 281%, 약 300%네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저기가 있죠. 한전이 나주로 이사하면서 그 땅을 팔았죠. 팔았어요. 팔았는데 현대자동차가 어마어마한 금액, 시가의 3배 이상 되는 금액으로 샀죠. 그것이 한전의 흑자에 상당한 영향을 줬고요. 그러니까 예. 이거 인하하면서 전기요금 아낄 때 사람들이 현대차에 좀 고맙다 이런 마음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현대차가 그 매질을 아주 비싼 가격에 사서 전기료가 내렸군요. 네.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 계속 이어집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자, 네 번째는요. 70세 이상의 우리 기성세대 분들 임플란트와 틀니가 이제는 반값입니다. 6월 말에 수술하시기로 했던 분들 미루십시오. 7월 하반기부터는 임플란트 틀니가 반값이다. 그리고 병사 안부를 이제는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상반기 때 국내에 뭐 가혹행위, 폭행 많았죠. 그래서 휴대전화로 이제는 우리 아들내미 군생활 잘 하고 있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미혼 부가 혼외 자녀 출생 신고가 가능해졌다라는 뉴스 들어와 있는데 이거 배승희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미혼 부는 혼외 자녀 출생 신고가 그동안 안 됐습니까? 사실은 아이를 낳으면 엄마는 당연하게 인지가 됩니다. 예.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게 당연히 인지가 되는데 과연 아버지는 맞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혼부는 사실은 하려면 인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친권자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소송을 거쳤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엄마를 모르고 아이만 남겨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엄마를 모를 때는 가정법원에 인지 신고 확인을 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부터 개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저희가 긴박하게 여러분들께 월요일 아침이니만큼 유용한 정보라 판단이 돼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가장 오늘 중요한 핫 이슈를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서 물러나라라는 목소리를 내세우고 있는 친박 의원들, 그리고 유승민 대표를 포함해서 버티고 있는 비박 의원들,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G.O.D의 거짓말. 잘 가라는 친박 의원들, 하지만 뒤에서 가지 말라라고 붙잡고 있는 비박 의원들의 속내, G.O.D의 거짓말이라는 노래에 잘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공개합니다. 만나보시죠.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말 가시방석일 거예요. 잘가, 가지마, 친박, 비박, 대통령 그리고 비박 의원들이 부딪히고 있는 이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직 사퇴를 두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했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물러나라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안용환 전 의원님, 네. 유승민 원내대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 어제 주말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구, 고향이죠, 지역군 대구를 갔다가 어제 오후에 올라왔어요. 예. 서울역 앞에 기자들이 전부 KTX 내리는 유승민 원내대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르르 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좀 길게 안 했습니다. 마음의 결정은 하셨나? 예.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다. 예. 주말에 청와대와 접촉은 좀 하셨나? 그건 얘기 못하겠다. 상황 변화가 없는데 추가로 사과하실 건가? 드릴 말씀이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 그래서 전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사실 주말 사이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표를 낼 것이다. 예.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있긴 있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런데 지금 그 멘트, 그 말로 미쳐볼 때는 역시 버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유 대표의 한 측근이 이런 이야기 했다고 그럽니다. 예. 의원총회에서 대다수 의원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지 않았느냐. 그 이후 당의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 라고 이 이야기는 이제 결국 버티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제 유 대표가 버티더라도 청와대가 지금 계속 당정청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북의 한 의원은 박 대통령이 자신과 함께 갈 것인지 유승민과 함께 갈 것인지를 양자택일을 하라는 식으로 나오니 더 이상 화해할 방법이 없다. 예.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지금 친박계 의원들은 실명을 내놓고 예. TV 앞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물러나라는 식으로. 그런데 비박계 의원들은 다 익명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가요, 대통령이?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 현재 유일하게 이름을 밝히면서 하고 있는 사람이 김용태 의원입니다. 예. 김용태 의원이 이런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했나요? 경기도 장기 침체 국면으로 위기인데다 메르스 사태도 극복 안 된 마당에 원내대표를 몰아내는 게 국사, 나라는 예. 게 전부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석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린 의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공개적으로는 말을 하지 못하고 청와대와 맞서는 의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상당수가 청와대 행보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예. 그렇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지금 중앙일보는 말미에 그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성희 위원님 물러나라고 물러날 수는 없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 본인의 성정상, 특징상 주위 사람들이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난다. 호락호락할 사람은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좀 비상한 사람들의 비상한 어떤 국면 같아요. 예. 왜냐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압박을 가하면은 못 버티죠. 웬만한 겁먹죠. 강심장이면. 그런데 유승민 대표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고 사실은 저는 어제는 그만둘 줄 알았어요. 그만둔다는 사인이 올 줄 알았더니 예. 역시 아니고 올라왔고요. 최후까지 버틸 것 같은데 오늘 아마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 의총이 있나요? 최고위원회가 있죠. 3시인가? 최근에 최고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아마 친박계 의원들의 거센 사퇴 요구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은 그 이유는 오늘은 참 넘기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윤 대표 고민이 깊어집니다. 어쨌든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계속 버티는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한 배심이라고 느껴집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조금 전 경기 평택에서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 회의를 평택에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택 최고위원 자리에 서청원 그리고 서청원과 이정현 최고위원, 친박계로 분류되는 서청원 최고위원과 이정현 최고위원이 불참을 했습니다. 불참을 한 이유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라고 저와의 통화에서도 밝혔지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박 최고위원들은 오늘 오후 3시에 최고위원 회의를 다시 열자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거취를 논의해보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평택에서 열렸던 최고위에서 김태호 최고위원은 당청 관계 회복을 위해 유승민 원내대표가 용단을 내려야 한다.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유승민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원내대표 찍어내기로 폄하하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다. 이런 발언까지 한 것으로 뉴스 속보를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이 G.O.D의 거짓말이라는 노래를 선곡해서 드렸는데 박용진 대변인께서도 노래 하나를 준비해 오셨다는데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왠지 야당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안쓰러워요. 안쓰럽다. 네, 좀 기운 냈으면 좋겠어요. 예. 이라이자 남매에게 구박받았던 예. 캔디. 예.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예.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예. 울지 말고요. 꿋꿋하게 버티시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왠지 안쓰러워요.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싶어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울고 싶을 거예요, 솔직히. 박용진 그렇죠. 대변인. 예. 아니 그 국회 선진화법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예. 얘기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다. 왜 나 구박하냐? 왜 나만 예. 갖고 그러냐? 나도 원래 친박이다. 원조 친박이다. 뒤늦게 들어오는 뭐 친박들이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냐? 속상하죠. 예. 힘들죠. 게다가 오늘 최고위원회 서청원, 이정현 두 최고위원 참석 안 하신 거 누가 봐도 사실은 웃겨요. 왜 평택에서 했어요? 오늘이 제2 연평해전 기념일 아닙니까? 그리고 왜 평택입니까? 메르스 사태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여당이 거기서 그 최고위원을 열었다고 하는 건 민생, 안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둔 거 아니에요? 근데 예. 거긴 딱 안 가고 오후에 따로 만나자? 아까 김용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요.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게 그 민생과 안보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우리는 개파 싸움이나 한다. 예. 국민은 메르스랑 싸우는데 대통령 여당 원내대표를 싸워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누가 봐도 웃겨요. 나온 김에 김태우 최고위원 하는 말씀 더 드리면 예. 저분은 입 열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사퇴밖에 없어요. 자기가 사퇴하거나 남을 사퇴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지난번에는 뭐더라? 상하이 개헌 발언 가지고 김무성 예. 대표를 대통령이 막 구박했어요. 그때도 김무성 대표를. 그렇죠. 열중시켜 차려시켰죠. 그렇죠. 얼차려 시키고 막 그러니까 그 다음날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죄송합니다. 제 뜻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과를 깨끗하게 했는데 바로 대통령한테 염장 뿌렸다 이러면서 본인이 사퇴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요. 얼마 있다 다시 슬그머니 들어와서 앉아 계시더니 이제는 또 남보고 사퇴하라고 그러면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 노릇이나 한다? 네. 에이, 이거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정성희 의원께 묻겠습니다. 박용진 대변인께서 날선 비판을 했는데 친박계 최고위원들 서청원, 이정현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 회의에 불참하면서 오후 3시에 우리 서로 올라와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일단 어떻게 보세요? 본인들이 결정했을까요? 어허. 아마도 아메리카 청와대와의 그 교감과 소통, 그 교감 이후에 예. 이제 본격적인 힘들게 나서는 것이죠. 뭐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가지 말라 그러진 않았겠지만 예. 청와대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결과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행동대장경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최고위원회에 불참한 거 하면은 분명하게 우리는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를 못 간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고 우리 이제 모여서 여기 별도로 장소로 모여서 새로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혼자서 독자적인 결정은 안 하고 청와대의 의중을 받아서 열심히 지금 행동대장격으로 뛰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얘기 저희 잠시 후에 다시 나눠보겠고요. 배승희 변호사님, 주말에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서 여러 메시지가 계속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 원내대표의 대답은 김무성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도 물러설 수 없다. 버티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어떤 노래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저는 무슨 가라가라라는 노래인데요. 예. 저는 유승민 의원이 여기서 살 길은 이 직을 던지고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그 던진다는 말이 내가 이거 못 해먹겠다. 그 정도로 던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 모양새가 나오는 거지 본인이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유승민 원내대표는 결국에는 박 대통령 없이는 이건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내가 그 집 못 해먹겠어. 이렇게 된 이상 내가 나가겠어 하고 던지고 나갔다면 아마 모양새는 좋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사실 본인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과를 했지만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공자가요? 네, 군자는 본인이 잘못했다 생각하지 않더라도 주변이 괴롭고 나라가 괴롭다면 떠나는 것이 맞다. 이제 이런 모습을 또 유승민 대표가 좀 그런 모양새잖아요. 새님 스타일이잖아요. 예. 그거에 맞춰서 좀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말라는 박용진 대변인과 그리고 군자라면 자기가 잘못하지 않아도 물러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배승희 변호사의 의견이 오늘 상반되고 있는데요. 안영환 전 의원께 묻겠습니다. 친박 의원들이 최고위원들이 불참했어요. 네. 그리고 오후 3시에 최고위원 회의 열자 김무성 대표에게 말했는데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보면 무서울 것 같아요.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를 정하자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이 나왔었지만은 평택에서는 아까 민생과 멜소 관련 민생과 안보 문제를 다루는데 거기서 정치적 현안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사실. 넌센스다. 그렇다면 정말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오늘 김태호 최고위원은 왜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이제 오후에 아마 회의를 열겠다는 이야기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본격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현재까지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4명의 최고위원들, 김태호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김태호, 뭐 서청원, 이정현, 이인재 최고위원이 아마 사퇴를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버틸 경우의 상황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 4명의 최고위원이 뭐 사퇴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펼쳤는데 그것도 사실 또 넌센스 중에 넌센스입니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뽑은 사람입니다. 최고위원들이 물러나라 말아 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닙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의총에서 의견을 물어봐서 의원들이 야 물러나라 하면 물러나는 게 원내대표의 일이죠. 근데 최고위원들이 한 것도 사실 좀 넌센스예요. 그래서 이제 당 전체 지도부란 차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은 오늘 오후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는 현재대로라면은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렵다. 당정청 회의를 거부해버린다. 그것도 굉장히 전 감정적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당과 청 다 욕을 하지요. 지금 메르스 문제니 뭐 지금 또 연평해전에 그런 기념 관련된 날인데 그런데 여당과 청와대가 싸운다. 그것도 특정인을 밀어내니 많이가 싸운다는 것도 참 정말 꼴불견입니다. 당원의 한 사람이면 정말 꼴불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특정인 찍어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의총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수 의견들 의견을 물어서. 그런데 어찌됐든 유승민 원내대표도 저는 방금 배승희 변호사 한 이야기가 굉장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은 당과 청을 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싸잡아서 야 또 복잡하게 하냐. 세상 또 어저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기 때문에 본인도 이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찍어내기 하는 것이 꼴불견이지만 본인도 버티는 것이 맞지 않다. 굉장히 미묘한 말을 해주셨는데 김무성 대표의 속마음이 이렇지 않을까요? 이거 찍어내 그대로 둬 아니면 감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 1면에는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김무성 대표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을 이길 수는 없지 않나. 대통령을 이길 수는 없지 않나. 김무성 대표의 심경이 이 발언 한 문장 안에 굉장히 복잡 미묘하게 잘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은 그 주인공이 바로 김무성 대표입니다. 만나보시죠. 진퇴양난 김무성 대표라는 제목이 오늘 붙었습니다. 박용진 대변인. 대통령을 이길 수는 없지 않나. 이 질문이, 이 답변이요. 어떻게 유승민 원내대표 지키실 겁니까? 내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의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필요한 건 뭐? 캔디 정신. 캔디 정신. 라고 얘기한 건 유승민 원내대표만이 아니라 김무성 대표에게도 드린 말씀이에요. 아, 불안하네. 근데 우리 안영환 전 대변인 말씀 들어보니까 마음 정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순망치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망치안. 이거를 좀 바꾸면 유승민의 승, 김무성의 무, 승망무한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유승민 원내대표 떨구고 나면 당청 관계가 원활하고 좋아질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고 나타났던 호랑이처럼 하나하나 가져갈 것 같아요. 다음 떡은 김무성이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 파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저께 김무성 대표가 심야에 기자들과 만나서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뭐 솔직하게 다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오늘 통화했냐? 하고 1시간 정도 했다. 무슨 얘기했냐? 뭐 그냥 이런저런 작전과 관련된 얘기를 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그 부분이 나온 거예요. 의원 대다수의 의견은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가 싸우면 지금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가 싸우고 있다는 표현을 또 하셨네. 유 원내대표가 이길 수는 없지 않냐. 이길 수는 없지 않나. 라고 하는 취지는 얘기했다. 통화에서 결론이 나왔습니까? 물으니까 결론은 없다. 유 원내대표가 얼마나 똑똑하고 까칠하냐. 나도 죽겠다. 뭐 이런 거죠.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서지 않겠다. 그리고 김 대표가 유 원내대표가 청와대사에서 많이 괴로우실 것 같다. 기자가 또 물으니까 박 대통령과 나, 유승민 이렇게 3명이 너무 친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요. 정말 3인방이었어요. 예. 똘똘 뭉쳐서 도와줬거든요. 근데 너무 가까웠던 거지. 너무 가까워서 나도 죽었었잖아. 죽다 살아나신 이제 한 사내의 이런 말씀이고요. 맨 마지막 말이 예. 기사의 맨 마지막이 한 번은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전화가 계속 왔대요. 전화를 받고 나갔다 들어오고 이러면서 아 어떻게 해야 하노? 하고 어떻게 부산 하노? 사투리로 한숨을 푹 내쉬면서 고개를 떨궜답니다. 정말 고민될 괴로운 남자 김무성. 예. 박유진 대변인이 굉장히 미묘한 말씀을 서두에 던지셨는데 유승민만 빼먹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떡 하나 죽으면 안 잡아먹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제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미리 말하는데 혹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 친박 의원들의 머릿속에 원내대표직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곧 있으면 선거인데 대통령이 중심으로 된 이른바 강하게 친박 중심으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권의 지형을 새로 짜겠다. 이런 포석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빙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지금은 당장은 원내대표가 제대로 된 그 국가 정책, 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 보세요. 대통령이 얘기했던 30개의 경제활성화 법안 중에서 지금 남아있다라고 하는 건 5개다. 그 얘기를 누가 했느냐? 유승민 원내대표가 했습니다. 예. 이 5개는 야당이 조목조목 반대하고 있어서 토론 사항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를 털어내려고 이렇게 탁탁 털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당 전체가 자신과는 다르게 이렇게 쭉쭉쭉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5선의 국회의원 출신이세요. 예.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김무성 정당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2번의 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자기 영향하에 두고 있는 대통령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2번이나 그 경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공천을 해서 선거를 치러서 왔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임기 중에 예. 자기가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입만 열면 오픈 프라이머리, 예.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할 수 없고 나도 반영하지 않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김무성 캠프 주변의 사람들 얘기는 이기는 놈 우리 편, 살아서 돌아오는 건 우리 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고 가겠다고 하는 걸 분명히 보이니까 이번에는 유승민, 다음에는 김무성, 그 다음에 이당 전체를 이라고 생각하는 이른바 투톱 체제를 무너뜨리고 가겠다고 하는 생각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승민 의사는 어때요? 저는 왜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이럴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불현듯이 홍준표 대표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도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몇 명 빠지니까 그때 어쩔 수 없이 당대표 내려오셨거든요.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아까 기억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도 최고위원들이 왜 나서는가? 특히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경선할 때 김무성 대표랑 사이가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게 드러났었고 지금도 나서는 게 서청원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본다면 최고위원 몇 명 빠지면 결국 김무성 대표도 나가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에 박 대통령의 칼끝이 누구냐? 그럼 유승민 대표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김무성 대표도 나가야지 이것이 끝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박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른바 수첩에 적혀 있었던 KY. 그 이니셜이 벌써 한참 전의 일인데 칼끝이 KY를 향하고 있다라는 두 분의 의견이었는데요. 오늘 그 동아일보 사설에요. 30일 사설에 이런 사설이 붙어 있습니다. 박 대통령 분노의 정치론 꽉 막힌 전국을 풀 수 없다라는 사설이 잡혀 있는데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 위원님, 논설실에서 사설을 고민 끝에 박 대통령 분노의 정치론 꽉 막힌 전국 풀 수 없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난번에 금요일도 얘기했죠. 대통령이 계속 부정부패 근절과 함께 정치 개혁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정부패 근절에 대해서는 뭘 하는지 알겠다 했는데 정치 개혁이 뭔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흐릿했던 것이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김무성, 유승민 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르지 않겠다라는 것이 대통령이 부장하는 정치 개혁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김무성 대표, 유승민 대표가 없으면 당연히 김무성 대표가 온갖 바람을 다 맞게 될 거고 같이 내려오면서 대통령이 구상한 대로 선거를 치르겠고 지금 새누리당 체제로는 대통령이 같이 국정의 동반자로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내비친 그런 어떤 요즘의 형국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 전 의원님.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억울하고 서운하다라는 심경을
가질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 억울하고 서운하겠지요. 본인들은 뭐 당을 위해서 또 청와대를 뒷받침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 사람들이 자기 정치하는구나. 예. 자기 대권을 위해서 뭐 줄 세우기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굉장히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한 것부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정치적 상상력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에 궁극적인 목표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치에서 정치적 상상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상상력의 확대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그런데 우리 상상력 일단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상상력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황교안 총리 임명할 때부터 계속 이야기한 게 정치개혁. 과거에 나빴던 관행을 다 뿌리 뽑고라는 이야기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방금 정성희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맥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독립운동 하듯이 정치를 하시는 분입니다. 지사입니다. 독립운동 하듯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관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부분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없다. 예. 지사적 성격을 가지신 분이 조국과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난 한 목숨 바친다. 자, 너희들 또 날 따라와라. 이런 생각이시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뭐 약간의 자기 정책 야욕, 욕심, 뭐 자기 내세우기를 잘 이해를 잘 안 되신 거죠. 본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의 그 정책 캐릭터는 상당히 어렵다.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어찌됐든 저는 뭐 제가 새누리당의 현재 당원입니다. 당원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잘 수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당과 청이 싸우는 모습 국민들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싸잡아 욕합니다. 대통령이 옳다고 하지도 않고 당이 옳다고 하지 않아요. 다. 또 많은 야당 지지 성향, 중도 성향의 사람들은 다 욕을 합니다. 국가를 맡겨놨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예. 그래서 이번 사태가 빨리 수습을 하고 정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근데 이게요. 수습이 쉽을 것 같진 않아요. 당장 친박 최고위원들이 오후 3시에 최고위원 회의를 열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새 친박 의원들이 긴급 의총을 소집해서 유승민 원내대표 물러나라라는 의견, 당론을 정하겠다라고 서명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친박과 비박계의 여당 내의 계파 싸움의 내용이 깊어지고 있는데 박규민 대변인. 네.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더 드렸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독립운동 하듯이 하고 계신다라고 상당히 좋게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예. 무슨 독립운동을 이렇게 하시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은 5선의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흐름을 잘 알아요. 오늘 최고위원회를 넘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늘을 넘기면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세기의 대결, 메이웨더와 파키아오의 대결을 봤습니다. 권투 대결. 빨리 끝내려고 그러면 파키아오. 질질질 끌면서 시간 끌기 해가지고 결국은 이긴 메이웨더. 예. 지금 유승민이 해야 되는 전술은 메이웨더의 전술. 시간 끌기를 해야 돼요. 네. 김무성, 유승민 두 분은. 근데 대통령 빨리 끝내지 않으면 지금 안영환 전 대변인도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적 불만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나라 맡겨놨더니 청와대와 여당이 계속 이런 일만 하고 있느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버리고 속전속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대표는 오늘 넘기고 이번 주만 싹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7, 8월 이제 여름휴가 국면입니다. 국민들에게 관심 안 갖습니다. 그리고 오면 바로 뭐예요? 9월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별로 막 그 정기국회가 열려가지고 난리가 나요. 예. 그리고 연말국회, 예산국회 끝나고 나면 뭐예요? 선거예요. 김무성 대표가 온갖 그 구박과 꾸지람을 다 견디고 참아내서 예.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고 버텨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오는 겁니다. 예. 대통령은 그 시기까지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끝내려고 그러고 김무성과 유승민 두 분은 지금을 넘기려고 그럴 겁니다. 예. 자,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두 분의 속마음을 저희가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알아봐야 될 것, 궁금한 사항은 과연 새누리당 최고위원, 아까 안영환 전 의원은 8명 중 4명이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최고위원들의 속마음을 엿보시죠. 자,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여부에 대한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의 입장.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의장도 최고위원이지만 논란 당사자라 일단 2명은 배제했고요. 김무성 대표, 첫 번째 김 대표의 의견은 일단은 겉으로는 해법 고민 중이다.
유 원내대표와 전화로 상의했으나 결론이 안 났다라고 겉으로는 밝히고 있지만 오늘 동아일보 일면에서 대통령을 이길 수는 없지 않나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미뤄봤을 때 더 이상 김무성 대표도 버틸 재간이 없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청원 최고위원은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보실까요? 나도 96년 노동법 파동으로 원내대표 그만둔 적이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러나라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나도 원내대표 그만둔 적이 있다라고 밝힐 것으로 봐서 서청원 최고위원이 일단은 총대를 메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김태호 최고위원 오늘 아침에도 사퇴해야 된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유 원내대표가 버티면 당을 깨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전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물러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인재 최고위원도 사퇴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가 조율이 안 돼서 온 파국 원내대표 아니면 누가 책임을 지겠나 라고 밝혔고요. 그런데 김을동 최고위원도 친박인데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 신중론을 펴고 있고요. 이정현 최고위원은 사퇴해야 된다 입장입니다. 이미 깨진 유리잔은 다시 붙일 수 없어. 그리고 대통령의 진정성을 폄하하지 마라 라는 북받친 말까지 했는데 이걸 보면은 일단 전부 사퇴인 것 같아요. 결론 안 났다고 하지만 오늘 아까 얘기 발언으로 보면 이미 저기 사퇴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 같고, 그 다음에 김을동 최고위원 입장 안 밝히고 최고위원 사퇴 의사도 안 밝혔지만 뭐 대세를 따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재밌는 건 이인재 최고위원이에요. 이인재 최고위원. 특별히 친박으로 분류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이 사태의 책임은 원내대표 아니면 누가 책임을 지겠냐라고 하는 말인데 성완종 리스트에서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검찰에서. 그렇죠. 그런데 뭐 지금까지 나온 뭐 그 노건평 씨나 아니면은 뭐 지금 김한길 대표와 네. 함께 셋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칼자루가 검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에 뭔가 눈치를 볼 일 있지 않나. 정부의 눈치를. 정치격 이전의 부정부패 예. 관련해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살짝. 뭐 이 얘기와는 상관없지만은 오래 가시는 분들은 비법이 있긴 합니다. 안녕한 전 의원님. 아니 글쎄 이인재 최고위원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인재 최고 상당히 좀 섭섭해하시겠죠. 예. 가슴 아프시겠죠. 이번 논란과는 상관없이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다 판단을 할 때는 자기 개인적인 사정 또 대의 명분 다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뭐 제가 어떤 판단을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공천권 이야기 나왔는데 제가 그 새누리당의 현재 공식 방침 의원총회를 거쳐서 공식 방침은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경선, 당원도 아닌 국민들이 자기 지역에 해당 새누리당 의원들 뽑는 식으로 이미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천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의총에서 통과가 된 예. 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설마 그렇게 될까?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도 친박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 의총에서 확정된 새누리당이 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대로만 된다면은 공천권을 누가 행사하고 말고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지역의 국민들, 지역의 주민들이 내 지역의 새누리당 의원 후보들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서로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할 그런 계제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법도 엎어진 마당이에요. 김무성 대표가 주도권을 줬던 과연 오픈 프라이머리가 대통령과 친박 의원들의 주도로 엎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현재는 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되는데. 키는 야당입니다. 사실 키는 오픈 야당이다. 프라이머리 야당입니다. 예. 예, 배승 변호사님. 자, 보세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두고 당심,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은 일단 앞서서 이 원내대표는 우리가 뽑은 원내대표다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친박 의원들 중심으로 유승민 원내대표를 붙잡고 계속 지금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친박 의원들과 당심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친박 의원들이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어. 일단 이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 새누리당 지지도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대구인데요. 박 대통령이 돌아서면 이분이 대구에서 과연 당선이 될 수 있겠는가? 절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의총에서 뭐 재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의총 의견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최고위원들이 다 나가라고 하고 있는데 의총에 다시 열면 아마 그 입장 바뀔 거라고 봅니다. 예. 특히 공천 관련해가지고는 이 국회의원들이 현실 정치가 되는 거거든요. 공천을 받아야 당선이 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본인이 자기 정치한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지지합니까? 이 선거판에서 이기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냥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친박 비박 일촉이라고 하는데 결국 비박 의원들도 박 대통령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거는 예. 그 사람들이 새누리당 의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박 대통령께서 있어야 새누리당이 지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박 대통령 지지도가 새누리당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박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있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거든요. 예. 대부분 의원들이 그런 식의 지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유승민 의원이 본인 스스로가 이기려면 결국 그 직을 지금 던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의원들까지 이렇게 연루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참 미묘한 게요. 참으로 오묘한 게요.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뉴스들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런 영역 중 하나인데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오르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오늘 아침에 제가 접해 들었습니다. 어떠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서 강공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속마음은 무엇일까? 동아일보가 엿봤습니다. 살펴보시죠. 자, 청와대와 친박계가 비박 지도부를 정주하는 이유, 동아일보 해석입니다. 첫 번째, 당청 관계에서 청와대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박계의 새누리당 지도부 장악 이후 청와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른바 KY 라인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두 번째, 박근혜 정부의 조기 레임덕을 막고 안정적 국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박 지도부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를 흔들지 못하도록 선제적인 견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역시 KY 라인을 향해 있다. 세 번째, 내년 4월 총선에서 청와대와 친박계의 공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조금 전 저희가 말했던 내용인데, 정성희 위원님, 1번, 2번, 3번 이유가 청와대의 속마음일 것이다. 예, 특히 뭐 조기 레임덕이라든지 지금 대통령의 저도 과학기술 자문위원이라 회의를 할 때 대통령을 먼발치 있으면 보는데요. 예. 대통령의 이런 그 말의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은 국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그런 그 원망이나 그런 불신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그렇군요. 이렇게 열심히 밤잠도 못하고 일을 하는데 국회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냐라는 그런 불신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데 그런 것의 반영이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새로 나온 얘기지만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대통령으로서는 뭐 아까 우리 안영환 의원은 국민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전망을 하는데 희망사항일 가능성이 높고요. 예. 아마 청와대의 의중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년 총선에서 그것이 어떤 형식이든 내 영향력 없이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내 영향력 없이 실은 그 의회가 내 마음대로 굴러갈 것인가. 국정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이 상당히 강하고요. 예. 더더욱이나 뭐 김무성이가 차기 대선 후보? 그건 전혀 아니지. 전혀 그런 아니지.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특히 마지막 청와대에서와 친박계가 내년에 어떤 일정한 정도의 공천에서 영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의 속마음.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좀 다르게 봐요. 오픈 프라이머리는 누구의 공천권 영향력이 없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어떤 그 결과를 빚어오느냐면, 누가 나한테 그럼 공천 주지 않아? 그럼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네 하고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지역에서조차도요, 특히 서울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이 자기가 공천을 받아서 나가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 밑을 향합니다. 민심을 향하고 지역 주민들을 향해요. 대통령이나 당대표를 안 보죠. 예. 그리고 살아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통령, 이게 2016년 내년 4월이에요. 예. 차기 대통령 선거는 그 다음에 12월입니다. 거의 2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이 2년 동안에 그러면 누가 여당을 이끌어 나가요? 대통령이요? 아닙니다. 차기 대권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무성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예. 그러면 지역에서 살아 돌아온 국회의원들이, 여당 국회의원들이 차기 대권 주자 1위인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다니지, 이제는 죽어가는 권력, 현재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권력인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안 움직일 거예요. 예. 이게 가장 두려운 거죠. 그래서 친박 중심의 대통령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의원들이 대거 들어올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찾아봐야 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지금의 김무성 대표 체제, 예. KY 체제, 이거 빨리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대통령의 속마음까지 살펴봤으니까 이번엔 야당의 속마음을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야당은 사실 속마음이라고까지 할 거 없습니다. 겉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만나보시죠.
일단 야당은 가지 말라 편이에요. 비박계 편인데 중앙일보 31면 만평에 오늘 이런 만평이 실렸습니다. 쓰러져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붙잡고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중앙일보 만평입니다. 자, 만평 그림 잡아주세요. 유공 일어나시오 유공. 굉장히 지금 절박해요. 문재인 대표가 유공 장군께서 일어나시오.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심폐소생술이라도 할 기세인데 속보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전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라고 문재인 대표가 박 대통령의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이야기도 잠시 후 저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 의원님, 오늘 중앙일보 만평에 야당의 속내가 잘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속내가 뭐 복잡할 거 없고요. 일단 유 대표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국회법 제1을 그 야당은 요구를 했죠. 붙여서 통과되던 아니건 일단 국회 절차에 따라가지고 해결을 하겠는데 새누리당에서 그건 안 붙이기로 했거든요. 그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만은 청와대가 저렇게까지 유 대표를 흔드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가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새정치민주연합 이정걸 원내대표가 유승민 원내대표는 바람에 휘는 나무 같다. 곧 바람은 지나가고 나무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바람은 청와대죠. 청와대 바람이 지나가고 유승민 대표가 건재하길 바라는 그 속내를 내비쳤는데요. 잠시만요. 이 이정걸 원내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일단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이정걸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에 휘는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바람은 곧 지나가잖아요. 나무는 그 자리에 있고. 오히려 제가 전화하거나 만나서 저희 생각이나 뜻을 보태는 것은 유승민 대표의 바람에 휘어지는 그 모습을 다시 일으키거나 그런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바람에 휘는 나무 같다. 그러나 바람은 곧 사라지고 나무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정성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종걸 대표가 굉장히 막말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데 오늘 상당히 품격 있고 은유가 포함된 말을 시적이에요. 예, 오늘. 했네요. 예. 바람은 지금 청와대가 유 대표를 흔드는 걸 이제 비유를 한 거고요. 유 대표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 자리에 있는데 야당이 돕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네요. 그 이제 우선은 이제 새정치연합이 그 요구하는 건 일단 국회법 재해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물 건너 간 형국으로 보이고요. 국회법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유 대표 자체가 지금 이 라인을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하나가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겉으로는 그 어떤 협상을 깬 거에 그 여당에 대해서 굉장히 혼내고 화를 내는 형국이지만 내심으로는 어떻게든 유 대표 체제를 끌고 가는데 힘을 보태려는데 그렇게 힘을 보태주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정걸 원내대표와 문재인 당대표 두 분도 얼마 전까지 싸웠잖아요. 이정걸 원내대표는 시적으로 바람은 지나가고 나무는 제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문재인 대표는 시적인 표현보다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 대통령 총선 앞두고 특정인 심판 요구하는 것은 이거 선거법 위반이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좀 목소리가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청와대 당 이야기하기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솔직히. 게다가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식은땀 난 거예요, 이마에? 네? 식은땀 나신 거예요? 좀 닦아야 되나, 이거?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에게 제가 톤을 좀 약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 소지 저 이야기는 어제 조국 교수가 트위터에 올렸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대표가 조국 교수, 이를 표현하면 미안합니다. 일개 교수의 표현을 제1야당의 대표가 차용했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일이다. 사용하지 안 했기를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소지, 이런 이야기 하면 좀 작은 이야기죠. 저희가 트집 잡기는 트집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트집 잡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박 대통령의 행태는 상권 분립에 어긋난 일이다. 국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야당 대표로서의 정정당당한 또 큰 이야기입니다. 무슨 선거법 위반 우스운 이야기고요. 사실 그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표는 사실 감사 편지를 몇백 장 써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야당의 내분 상황을. 그렇죠. 문재인 일병 구하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해준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서 문재인 일병 정말 야당 내분으로 곧 바람 앞에 풍전등화에 예. 정말 이종걸 대표가 말했던 바람이 맞았던 예. 그런 문재인 대표를 구해 준 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렇죠. 문재인 일병 구해 준 겁니다, 지금. 예. 현재 떳떳하게 나왔는데, 뭐, 뒤로는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데 공격을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엔 좀 통 예. 크게 이야기를 하지. 선거법 위반성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문재인 대표가 좀 큰 틀에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표는 지금 비노친노, 아니, 최재성 사무총장 이야기가 막 하다가 지금 최짜도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최재성 사무총장 그냥 임명은 다 취임되고 다 정리가 돼버린 겁니다. 이종걸 원내대표 막 뛰쳐나가고 그렇죠. 난리 이종걸 났었어요. 원내대표 뭐 곧 농성하고 당무 거부할 것처럼 했었죠. 그 문제 거론되지 않습니다. 일거에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예. 청와대발 이야기가. 예.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잘 염두에 두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당청 예. 그러니까 뭐 여야 관계에 임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안영환 전 의원이 이 새누리당 대변인 오래 하셨는데 대선 때도 만약에 현직으로 만약에 대변인이 계속 있었다면 오늘 이 문재인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공식 논평은 감사할 줄 알아라 라는 논평이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배승희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야당에서 지적하는 것도 뭐 일리는 있는데 어떠세요? 저는 문재인 대표가 좀 이런 말을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여긴 더 세요? 도대체 왜 또 예. 선거법 위반 발언을 또 조국 교수 트위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여긴 더 세요. 문재인 대표는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넘어가는 시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걸 또 자신이 어떤 정치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마디 한 게 또 이런 논평까지 듣게 되는 예. 거니까 문재인 대표는 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좀 아쉽고 예. 저는 왜 이 새정치연합에서 이렇게 유승민 대표를 지킬까? 네. 제가 예전에 유승민 대표가 스탠스를 좀 정해야 된다. 이 사람은 새정치연합의 원내대표인지 새누리당 원내대표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었죠. 말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역시 지금 보니까 새정치연합 쪽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이렇게 유승민 대표를 두둔할 정도라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새정치연합 노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예. 이종걸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중앙일보 기사에 마리 앙뚜아네트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막말을 안 할 리가 없는데 왜 말을 안 했을까 보니까 마리 анг뚜아네트 같다라고 주장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프랑스 루이 16세 왕비로 프랑스 혁명 당시 처형됐다. 이런 기사가 오늘 실려 있어요. 굉장히 나쁜 말을 한 거죠. 사실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 누가 말했다고요?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런데 유승민 의원한테는 뭐 뿌리 깊은 나무라 잘 버틸 것이다. 좀 앞뒤가 안 맞는데 아무튼 저는 이 새정치연합에서 유승민 의원을 두둔하는 이유가 결국 유승민 의원도 이 스탠스가 새정치연합 쪽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식은땀을 흘리시는 분이 좀 바뀌었는데 박용진 전 대변인께 네. 문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대통령과 이 친박계 의원들을 맹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강 건너 불구경이다. 강 건너 불구경. 예, 그리고 집안 싸움이다. 예. 그러니 강 건너 불구경은 뒷짐지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집안 싸움에는 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약간 쿨하게 가야 된다. 야당이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 국회의장이 또 수정안 낼 때 또 한 번 양보를 해서 보낸 국회법인데 대통령이 이럴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영환 전 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상권 분립을 희롱하고 있는 상황까지 가버렸으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면으로 반박은 해야 하죠. 그러나 이게 과해버리면 집안 싸움과 강 건너 불구경에 너무 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저렇게 국회 본청에서 저렇게 딱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담화문도 발표하고 이랬습니다만 그 다음에 탁 하고 바꿨어요. 제 말씀을 들으셨는지 예. 뭐였냐면 오늘 평택이죠. 평택에서 지금 최고위원회 하잖아요.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어제 평택에 갔습니다. 예. 그리고 분당에도 갔습니다. 분당에 메르스 대책, 평택에서는 안보 대책, 그리고 메르스 대책. 이거를 동시에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민생과 안보로 쫙 움직이고 여기는 집안 싸움하고 우리는 민생 챙기는 예. 그런 국면으로 잘 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과정에서 점수를 많이 따는 건 유능한 경제정정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 예. 국민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것. 대통령은 공천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계실 때 야당은 국민의 지갑을 지켜 싸우겠다. 그게 더 쿨한 거다? 이게 정확하게 해서 밀고 나가자. 이런 예. 말씀을 드리는 걸로 모든 맹공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박용진, 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 이거예요. 실축 정치하는 거. 실축. 마이너스 정치한다는 거. 마이너스. 상대방의 실축에 의해서 내가 덕을 보겠다는 거. 예. 상대방의
잘못된 거에서 그 마이너스 점수로 내가 더 뽑겠다는 정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현재 새 정치 하나 자랑 하나도 없잖아요. 예. 새누리당이 사실 여기 당에서의 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노 비노 싸움 때문에 새누리당이 반사이익이 없는 거, 반사이익 정치 잘못된 겁니다. 예. 방금 좋은 이야기 했어요. 이럴 때 새정치연합 민생 행보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새누리당이 자극 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민생을 잘하는 경쟁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비판하고 하지 말고 차라리 민생연대 들어가세요. 그게 좋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정치, 실축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한국 정치. 네. 과연 오늘 3시에 열리는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저희 돌직구쇼 계속 주목해서 취재를 한 뒤에 내일 여러분께 그 결과를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을 한 신사동 그 사람입니다. 신사동 그 사람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미국 정치, 미국 대통령 얘기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 가뭄에 골프를 치냐? 라면서 정치적인 위기에 몰렸던 오바마 대통령이 멋진 연설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일단은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직접 들어보시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말로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 도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를 불러서 슬픔에 차 있는 관중들이 기쁨과 감사함에 박수를 쳤다는데 도대체 저 연설 어디였습니까? 저기 어딘 것 같으세요?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이다. 예. 어. 이게 지난번에 그 백인의 혐오 범죄, 그 인종적에 대해서 그 했던 9명 그를 하는 그 찰스턴 흑인교회 총기 난사 사건 때 희생당한 그 핑크니 목사. 흑인 총기 예. 난사 현장. 예, 핑크니 목사를 포함한 9명의 이름의 장례식 현장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저기 참석을 해서 추도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제 찬송가 예.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제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이거를 보면은 그 미국이나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슬픔과 국가적인 재난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예. 리더십과 이제 비교가 됩니다. 그러네요. 모든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어떤 슬픔과 재난의 현장이 기쁨과 화합의 현장으로 바뀌는 대통령의 노래의 그 찬송가 한 구절에 기쁨과 화합의 현장으로 바뀌는 좀 약간 기적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예. 눈물 대신 웃음과 박수와 합창으로 이런 어떤 미국이 직면하는 국난을 완전히 한 단계 승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전날 오바마 대통령의 저 노래와 연설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추모사를 한 것은 물론이고 흑인이 많았던 장례식장 청중에게 치유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건데 다시 한번 그 장면 볼까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굉장한 대단한 신의 은총이다라는 건데 워싱턴 포스트와 CNN 미국 언론들은요 일제히 오바마 대통령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른 이 장면이 그의 대통령 재직 기간을 기록하는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언론들이 극찬을 했습니다. 안영원 전 의원님, 네. 제가 부러운 부분이 저 부분인데 대통령이 권위를 벗어내고 국민들, 상처에 절어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줄 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감할 줄 안다는 것.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와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기 두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장례식장에서도 청중을 2번 웃겨야 된다는 게 명연설의 기본입니다. 예. 사실 웃지 않습니까? 굉장히 슬퍼야 될 자리에서 두 번째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감성의 정치를 할 줄 안다는 겁니다. 방금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최고의 미국 대통령의 연설 가운데서 최고의 명연설 가운데 하나였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 감성 터치를 한 겁니다. 뭐 직접적으로 이성적인 접근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 한 멘트 가운데 아주 이게 범인은 희생자 가족들이 오히려 자신을 용서할 것을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역시 신의 은총입니다. 하지만 신의 은총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예. 아주 명문정이에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평소에 연설을 굉장히 잘하는 젊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장기를 최대한 보여주면서 미국인들을 화합으로 이끈
그래서 아주 정말 명연설이다. 정말 과거에 I have a dream을 썼던 루터 킹 예, 목사의 나는 꿈이 연설이 있다. 최고의 연설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니 뭐 인터넷 이런 데서는요 동맹국가 대통령으로서 이럴 수 있냐 우리 대통령이 이러고 있을 때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근데 이 노래 찬송가가요 영국 신공의 신부인 존 뉴턴이 1772년에 지은 찬송가인데요. 이 신부가 흑인 노예 무역에 종사했던 분이랍니다. 예. 자기 죄를 엄청 방선. 그런데 이 흑백 갈등의 한 현장에서 그렇죠. 이 찬송가를 딱 집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라고 하고요. 격한 분노, 백인 주류 사회에 대한 비난 이런 게 아니라 통합, 화해 그리고 사랑 이걸로 다 은총으로 다 마무리하는 대단한 명연설입니다. 흑백 갈등이 현존하는 첨예하게 현존하는 저 현장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갈등을 봉합했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국민과 공감하는 능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광고 보시고 오늘의 피나레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전 오바마 대통령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는데 오늘 6월 29일 무슨 날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6월 29일 먼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오늘의 피나레 기사입니다. 20년 전 오늘 많은 사람들 기억하실 겁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됐던 삼풍백화점 참사가 있었던 일입니다. 붕괴 20주년을 맞아서 유족들을 인터뷰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잊고 살고 싶다. 인제 때마다 거론되는 삼풍백화점 붕괴에 갇힌 일상에서 이제는 잊고 살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그리고 6월 29일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3년 전에는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참수리 357정 월드컵 4강전 날 북한의 기습에 대한민국을 지키려다가 전사했던 그렇죠. 연평해전이 있었던 날이 바로 2월 29일입니다. 북한 목선이 연평해전 9일 전 NLL을 넘어와 염탐했었다 라면서 바다에 대한민국을 지키다 가라앉은 우리 장병들을 위로하는 국가꽃 한 송이를 던지는 사진을, 2장의 사진을 저는 오늘 휘나레 기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풍요로움이 있는 것, 오늘 우리들의 웃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나라를 지키다 숨졌던 사람들, 그리고 인재로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오늘 월요일 아침에 저는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굳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13년이 지난 오늘도 계속되게 해주는 것 같아서 계속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기사, 묵직한 돌직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